자, 앞에 보시고 오늘 순열과 조합 주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오늘 행렬 나갈 건데 얘들아 행렬은 오늘 되게 재밌을 거야. 그냥 퍼즐 푸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대학교 가시면 행렬을 이용한 수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행렬은 근데 수학 전공이 아니어도 하셔야 돼요. 교양으로도 행렬을 배워야 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대학교 수준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우선 책을 좀 펴고 자 우리가 어디를 할 거냐면 자 먼저 160페이지 칩시다. 자 160페이지에 이제 몇 번을 진행을 할 거냐면 13번을 진행할 겁니다. 13번 못 푸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13번 해야겠지? 13번을 먼저 풀이할 거고 본인이 풀었어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줘야 합시다. 자, 13번 볼 텐데 A, B, C, D, E, F가 있습니다. 어디서 순열을 쓰고 어디서 조합을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6명을 일렬로 세운대. 그럼 뭐야? 일렬로 세운다는 건 순열이겠죠? 즉 순서가 부여되는 거니까 즉 순열을 쓸 건데 이때 A와 B는 이웃하지. 선생님이 이웃하는 거 이렇게 묶어서 같이 배치를 하라고 했지. 그치? A, B는 이웃하고 C와 D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네? 그럼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웃하지 않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얘네들을 배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먼저 배치를 했어요. 기억할까요? 그러면 얘네를 제외하고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4명 있는 거지? 근데 A, B는 묶였으니까 얘를 한 명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시 C, D를 제외하고 하나, 둘, 3개야. 그러니까 3개를 배치하는 거 3팩토리얼. 인정? 그 다음에 A, B의 순서가 바뀔 수 있지. 그치? 얘는 A, B 순서 바꾼 거. 그치? 얘는 어떻게 보면 2팩토리얼이야. 왜냐면 A, B의 순서를 배치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A, B랑 EF가 세워진 거야. 이렇게 줄이. 얘는 순서가 뭐 바뀔 수 있겠지만 바뀌는 경우의 수는 이게 되겠고 이렇게 세워진 거야. 그 상황에서 C랑 D를 세울 건데 얘를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제외하고 세워놓은 다음에 이 사이의 공간을 봤어요. 괜찮을까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공간을 하면 5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틀리고요. 우리 A, B는 뭐야? 하나라고 했지. 맞아? 그럼 A, B는 무조건 붙어 있을 거고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공간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을까? A, B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돼요. 왜? 둘은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이 5개가 아니고 4개가 나오는 거고 이 4개 중에 2개를 안 칠 거니까 4P가 되는 거지. 그치? CD를 안 칠 거잖아. CD를 여기에 안 치기만 해도 둘은 무조건 이웃할 수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2 곱하기 12니까 144. 전체 경우의 수는 144가지. 144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종합적으로 다 쓰고 있는 거지.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은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14번과 15번을 진행할 겁니다. 혹시 이 유형 헷갈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14, 15번. 괜찮니? 그래도 한번 짚고 갈게요. 자, 14번은 볼 텐데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2명이 있대. 얘를 번갈아서 세운대요.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번갈아서 세우는 게 대상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 인원수가 지금 어때요? 같죠? 그치? 그럼 인원수가 같을 때 얘들아 어떤 특징이냐면 중, 고, 중,
이렇게 번갈아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인원이 같으니까 얘를 바꿔도 돼요. 고, 중, 고, 중. 만약에 얘가 중학생이 한 명 더 추가가 됐다면 여기 중학생이 한 명 더 추가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인원이 다르잖아. 중학생이 3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학생이 사이에 끼고 중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인원이 다르면. 그치? 그래야 번갈아서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중학생이 한 명 더 많은데 얘를 고등학생부터 세우면 고중, 고중, 그리고 중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 그치? 인원이 많으면 무조건 많은 쪽이 사이드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원이 같으니까 이렇게 세워도 되고 이렇게 바뀌어서 셀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 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 중학생은 여기랑 여기밖에 안 되죠, 위치가. 맞아? 그러니까 이 두 자리에 중학생을 배치할 겁니다. 2팩토리얼. 괜찮지? 그 다음에 고등학생 2명은 두 번째, 네 번째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치? 거기에 서로 다른 2명을 배치할 거야. 걔네 순서가 바뀌는 경우 해가지고 순서 뭐야? 2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4가 되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계산의 구조가 동일하면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얘 4가지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에서 답은 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옆으로 바로 넘어가서 15번을 진행할 건데 차이를 좀 보세요. 자, 15번 보면 서로 다른 4개의 향초와 지금 향초가 4개가 존재를 하거든? 그지? 향초가 4개고 그 다음에 액자가 3개야. 얘네를 번갈아가면서 쓰면 돼. 선생님이 앞에서 약간 강조를 했듯이 지금 2개 인원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쪽이 무조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번갈아가면서 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 경우밖에 안 돼. 향, 액, 향, 액, 향, 액, 향.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얘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볼 건데 얘들아 잘 봐. 향초랑 액자랑 같이 배열을 하는 게 아니거든. 얘는 자리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향초는 1, 3, 5, 7 자리에 고정이고 액자는 2, 4, 6 자리에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순열을 같은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야. 뭔 느낌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을 같이 배치한다는 거는 동일한 자리에 얘네들이 모두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향초랑 액자가 어떤 순서에도 올 수 있어야 순열이 같이 배열이 가능한데 지금 얘는요 향초는 무조건 1, 3, 5, 7 자리에만 배열해야 돼요. 그치? 액자는 1, 3, 5, 7 자리에 올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각자 순서를 배치하는 게 되죠. 1, 3, 5, 7 자리에 향초 4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그리고 액자는 각각 배치를 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되는 거지. 향초 따로, 액자 따로. 왜냐면 얘네 둘은 같은 선상에 배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위치할 수 있는 자리가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진행하면 144. 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여기 배치하는 거 잘 하실 것 같고 자, 16번 16번도 똑같지? 얘들아, 모음 몇 개야? 3개. 모음은 얘들아, 모를까 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가끔 물어보는 친구도 있거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헷갈릴 수 있어요.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5개예요. 그치? 아, 에, 이, 오, 우 5개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게 모음인데 지금 모음이 3개고 자음이 3개죠? 그쵸? 개수가 똑같으니까 지금 뭐야? 지금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지. 그치? 똑같은 케이스가 2개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아, 얘는 14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풀리겠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적어도 유형 볼 건데 이 적어도 유형 잘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그럼 적어도 유형을 풀 건데 혹시 뭐 원하시는 번호 있을까요?
23번. 23번 진행해도 되죠? 연아 혹시 뭐 원하는 번호 있어? 저도 23번. 오케이, 2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진행할 거고, 이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자, 보면은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을 일렬로 세우면 돼요. 그러면 지금 대상이 어른 지금 몇 명이지? 2명이지? 어린이 4명입니다. 그치? 얘를 배치를 하는데 지금 조건이 뭐냐면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을 세워야 된대. 그러면 자, 이 말을 좀 해석을 다 같이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적어도 한쪽 끝이 어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세웠을 때 한쪽 끝은 어디야? 여기나 여기 아니야? 그치? 끝은 2개인데 여기에 무조건 하나는 어른이 와야 돼요. 여기 어른 혹은 여기 어른 아니면 둘 다 어른이 와야 돼요. 그치? 그럼 너 케이스들을 몇 개 구해야 돼? 3개 구해야 되는 거야. 원래 정석으로 구하는 방법은. 그치? 왼쪽 끝에 어른이 오는 경우의 수 첫 번째, 오른쪽 끝에 어른이 오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양쪽 끝에 다 어른이 오는 경우의 수 세 번째. 다 더해야 되는 게 맞으나 얘를 쉽게 푸는 방법은 전체의 경우에서 지금 이 적어도 조건의 반대 조건을 구하신 다음에 빼면 훨씬 더 쉽게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이 적어도라는 조건이 나올 때 이거를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적어도 한쪽 끝이 어른이라는 거의 반대는 뭐야? 양쪽 다 어른이 아니다 아니야? 여기에 어른이 오거나 여기에 어른이 오거나 둘 다 어른이 오거나의 반대는 그냥 양쪽에 어른이 다 안 오는 거야. 그지? 그럼 뭐야? 양쪽 끝에 둘 다 어린이가 와야 되는 거지. 그지? 이 반대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양쪽 다 어린이야. 그럼 먼저 전체부터 구해보자. 얘들아, 전체는 이거 물어본 사람이? 그래, 민준이니까. 민준아, 전체 몇 가지야? 그냥 배치하는 경우.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 6팩토리얼이지? 그치? 6, 5, 4, 3, 2, 1. 6명을 순서 배치하는 거니까 전체는 6팩토리얼이고 반대되는 경우를 구할 건데 그럼 양쪽 끝에 어린이를 배치 한번 해보자. 괜찮지? 그러면 얘들아, 끝은 총 몇 자리가 있습니까? 2자리죠? 그쵸? 어린이 몇 명이야? 4명이지? 그러면 쌤이 이렇게 써도 될까? 자, 어린이 전체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이 자리에 순서 나열시키는 거야. 아니, 다시 어린이 전체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왜냐? 양 끝이 지금 2자리니까 어린이 2명을 뽑았어. 여기까지 조합이지? 그치? 근데 얘를 순서 배치를 시켜야 돼. 왜? 어린이가 둘 다 똑같은 어린이가 아니잖아. 그치? 얘는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바뀔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순서 배치까지 시켜야 되기 때문에 4P2가 되는 거고 양쪽 끝에 어린이 세우는 거. 그치? 4P2. 그 다음에 어린이 2명 지금 세웠지? 나머지 줄 세우면 되잖아. 여기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인원 몇 명이야 나온 거? 4명이지? 어린이 2명, 어른 2명 아니야? 어린이 이미 양쪽에 2명 세웠잖아. 그럼 어린이 2명, 어른 2명이 남는데 얘네를 그냥 배치하는 경우의 수 연아야 뭐야? 400. 그렇죠. 그럼 이 경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6팩토리얼은 720이고요. 자, 4P2는 4 곱하기 3이니까 12죠. 4팩토리얼은 24죠. 이 두 개를 곱하면 288이 나옵니다. 맞을 거야. 288 맞을 거야. 얘들아, 아니면 확인 좀 해줘. 보면 288 맞을 거야. 이거를 뺀 경우의 수는 432개가 되는 거지. 왜? 애들이 가끔 문제가 좀 길어지면 정신줄을 놔요. 어떻게?
계산 잘해놓고 288이라고 답을 써. 얘는 양쪽 끝에 어른을 배치 안 하는 경우인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대되는 경우수를 구하고 전체에서 꼭 빼줘야 되는 이 과정을 잊지 말고 써야 됩니다. 이게 싫으면 그냥 넌 다 구해야 돼. 어른이 첫 번째 오는 거, 양쪽 끝에 오는 거 다 구해야 되는 거지. 괜찮죠? 야, 나 저거도 하나 더 풀어줄까? 어때? 넘어가도 돼요? 어때? 연아 괜찮아? 민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자연수의 개수 유형 막힌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이거는 막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자주 예시를 드는 거거든. 그치? 혹시 어려운 거 있었을까? 얘기해도 돼. 있어? 넘어갈 거고 일단 사전식 어렵다 손. 오케이, 사전식 할 건데 이 사전식은 우리가 지난 기말고사 때도 나왔던 거죠. 그쵸?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기억이 나고 이거 선생님 클리닉 질문을 되게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를 어떻게 푸는지 좀 구조적으로 좀 봅시다. 자, 페이지 162페이지. 자, 문제는 29번을 배치할 겁니다. 괜찮죠? 29번 말고 다른 거 풀고 싶다면 얘기해줘도 돼. 있어? 있어? 없지? 29번 한다? 그러면 유형이 동일하니까 아마 보고 이해 가능할 거고 만약에 이거 말고 나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자, 4개의 문자 A, B, C, D를 배열한대. 근데 얘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안 쓸 수 없는 거야. 그치? 모두 한 번씩만 사용 가능한 거고 사전식으로 배열을 한대. 그럼 우리가 이 사전식이라는 말이 뭔지 한 번 좀 복습하고 갈게요. 이게 되게 엄청 고인 문제거든. 옛날 문제야. 왜냐면 이게 실생활 문제인데 지금 요즘 시대에 사전 써요? 안 쓰죠.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에 나왔던 거야. 그때는 사전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세대였다고. 근데 지금 뭐야? 다 인터넷 쓰지 않니?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돼요. 모르면. 그치?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을 잘 모르는데 사전식 배열은 얘들아 우리 사전을 펼치게 되면 맨 첫 글자가 우리 A로 시작되는 단어부터 시작되거든. 그치? 그럼 우리가 이 A, B, C, D를 사전식으로 좀 나열을 했을 때 얘를 한 번씩만 쓴다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건 A가 앞에 오는 거지. 그치? 사전식은 항상 A부터 시작해요, 단어가. A로 시작하는 단어, B로 시작하는 단어, C로 시작하는 단어. 그치? 그럼 그 안에서 얘들아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뭐겠어? A랑 다시 그 안에서 B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럼 다시 우리가 두 번째 글자를 A, B까지 정했어요. 그러면 A, B까지 정하고 A, B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다시 또 C로 시작하는 애, D로 시작하는 애, E로 시작하는 애 순서대로 오는 거지. 그치? 이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A, B, C, D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단어가 얘를 한 번씩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A, B, C, D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오는 단어는 무조건 A로 시작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D, C겠지. 됐어? 감을 좀 잡아봐. 선생님이 몇 개를 좀 그냥 배열을 해줄게. 그 다음에 오는 단어 A랑 B로 시작하는 단어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B 다음에 뭐가 와야 돼? C가 와야겠죠? 그치? A, C, B, D. 왜? 알파벳 순서대로 배치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A, C, B, D 다음에 A,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D, B.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단어가 끝났지? 그 다음에 작은 거 뭐야? A, D, B, C, A, D, C, B. 됐지? D로 시작하는 거 끝났지? 그럼 뭐야?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순서가 바로 B, A, C, D인 거야. 사전식 비율은 좀 감이 오셨어요? 감이 왔죠? 그럼 우리가 이걸 정의를 안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면 자, B, C, D, A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너가 이거를 다 쓸 거야? 이건 내겨서 다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얘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4팩토리얼 24밖에 안 돼. 24가지 너가 다 쓰면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너 얘가 2랑 F까지 있으면 너 720까지 다 쓸 수 있어? 없지? 이걸 다 나열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겠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들아 이게 B, C, D, A가 몇 번째니를 물어봤는데 얘보다 무조건 앞에 있는 단어는 너가 알 수 있어. 뭐야? A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다 B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끝나야 B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 구할 겁니다. 자, A로 시작하는 단어 총 몇 개 있을까? 봐봐요. 얘들아, A를 이미 여기다 자리에 고정했지? 그치? 그러면 지금 자리 몇 자리 남았어? 세 자리고 알파벳 몇 개 남았어? 세 개를 세 자리에 그냥 줄 세우는 거야. 맞아? 알파벳 세 개를 그냥 줄 세우는 거라고 나머지.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는 3팩토리얼 즉 6개가 나와요. 됐어? 그리고 얘들아 그냥 차례대로 쭉 써볼게 그냥. 얘들아 B로 시작하는 단어 몇 개 있어? 3팩토리얼 6개. 얘들아 구조 동일함을 알아야 돼. B로 시작해도 어차피 뒤에 뭐야? 알파벳 3개 그냥 나열하는 거지. 그럼 C로 시작하는 단어 얘들아 몇 개야? 6개. D로 시작하는 단어 몇 개야? 얘들아 전체 몇 가지야? 당연한 게 얘들아 이 4개를 배치한 경우에 수 4팩토리얼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임을 너 깨달아야 된다고 이 사전식을 풀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전식을 이런 구조의 동일성을 깨달아야 돼. 아 계산 구조가 동일하니? A로 시작하는 단어나 B로 시작하는 단어나 계산 구조가 동일하니? 다 쓸 필요 없겠다. 인정? 인정?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얘들아 B, C, D가 몇 번째 오는 거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6가지 그 다음에 오는 게 7가지겠지? 그치? 얘를 사실 세도 되는데 그냥 안 세고 구조적으로 풀어볼게. B 고정이지? 그 다음 그치?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뭐야? A지? 여기까지 고정. 뒤에 몇 가지 올 수 있니? 2가지지? 그럼 잘 봐. 얘도 구조가 동일한 걸 알아야 돼. 너 B, A로 시작하는 단어, B, C로 시작하는 단어, B, D로 시작하는 단어 다 몇 가지야? 2가지니까 얘는 총 몇 가지야? 6가지이라고 알아야 돼. 다 세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내 말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 뭐야? BC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BC로 시작하는 거 외에 앞에 거는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넌 BA가 2개구나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너 뭐 해야 돼? BA가 뭐야? BC지. 그 다음에 너 그냥 써. BC 뭐야? BC AB 아니야? 그 다음 뭐야? BC DA야. 그게 몇 번째야 얘? 6번째, 8번째, 얘 9번째, 10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총 10번 몇 번째야? 얘는 10번째인 거야.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 이해 안 갔다? 괜찮지? 은채 괜찮지? 자 그러면 17번째에 오는 문자열을 구해볼 겁니다. 그치? 이제 두 번째 문제가 17번째는 뭐냐? 그럼 질문을 하나씩 좀 던져볼게요. 17번째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계산의 구조를 봤을 때 A로 시작하는 게 17번째 올 수 있어요? 없지? B로 시작하는 게 올 수 있어요? 없지? 그럼 뭐로 시작하는 단어가 17번째야? 우선? C야. 왜냐면 얘들아 A로 시작하는 거 몇 개? 6개. B로 시작하는 거 몇 개? 6개. C로 시작하는 게 몇 개? 6개야. 그럼 봐봐. 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꼴찌가 18번째 아니야?
인정하세요? 그럼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꼴찌가 뭔데? C 뭐야? C, D겠지? 그치? C, D 그 다음에 꼴찌 C, D, B, A겠죠? 얘가 가장 꼴찌로 오는 거겠지? 맞아? 얘보다 그냥 하나 앞에 있는 거 아니야? 17번째면? 그럼 뭐야 얘들아? C, D, A, B가 17번째겠죠? 이런 식으로 다 쓰지 않고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조금 지루하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하나 과제를 드릴게요. 자, 23번째 문자 뭔지 찾으세요. 23번째가 뭔지 찾으세요. 타서? 라면 사서? 조금만 기다려줍시다. 자, 라면 되니? 자, 앞에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23번째를 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조의 동일성을 좀 알다시피 A로 시작하는 게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야? C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야? D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야? 그치?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것까지 해서 6가지 해서 이 전체의 경우가 몇 가지야 그러면? 24가지지? 근데 이 중에 23번째를 고르래. 그러면 우리가 24번째는 구할 수 있죠? 왜? 사전식 중에 가장 꼴찌 아니야? 그치? D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DC, DA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알죠? 그치?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게 23번째잖아. 그럼 뭐야 라면? 그러니까 23번째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야? 얘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지. 그러면 23번째 단어는 뭐야? 사전식으로 배워봤을 때. 자, B, C, A, B겠지. 됐니? 괜찮아? 무슨 느낌인지 이해했어? D, C, A, B. 그러니까 D, C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A, B가 먼저고 그 다음 B, A잖아. 그 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23번째에 해당하는 단어는 D, C, A, B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사전식은 나머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 우리 조합은 얘들아 어려우니? 숙제 친구들 얘기 좀 해볼까? 조합 어려우니? 네. 조합 혹시 어떤 유형이 어려웠을까? 뭐 적어두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고 사분이. 4번이요? 네. 자, 167페이지에 4번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다 했던 거예요. 솔직히 너희 시험 대비할 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많이 했어. 인정해? 근데 너희가 지금 모르는 이유 뭔지 알아? C랑 P를 의식하니까 그래. 조합이랑 순열을 나눠서 배운 거 처음이지.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순서 막 경울수 막 구하고 확률 구하면서 이보다 복잡한 걸 많이 구했어. 근데 다만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순열과 조합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구했어.
그치? 내가 설명해 줄 때 쌤 이거 왜 나눠요? 물어보면 이거 순서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됐어 라고 얘기했지 이걸 조합이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치? 다만 우리가 이 체계를 배우다 보니까 이 카테고리 내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야. 어쩔 때 나눠야 될지 모르겠고 얘가 순열인지 조합인지조차 C인지 P인지 이 기호의 이해조차 좀 헷갈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지 너희가 지금 못하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여기 있는 문제는 너희 기말 문제보다 쉬워요. 그치? 그러니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익숙해지면 되거든? 익숙해지면 돼. 자, 4번 보면은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 9명의 선수가 있어. 그치? 각각 다른 선수와 한 명씩 겨루는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야. 그치? 그러면 우리 리그전 경기는 뭐냐면 자, 선생님 9팀을 좀 적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러면 이 9명의 선수가 다른 선수와 서로 한 번씩 겨룬대.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보고 여기는 이해할 수 있지. 그치? 뭐야? 1번의 선수가 있으면 이 1번은 2번과 겨루고 3번과 겨루고 4번과 겨루고 5번과 겨루고 이런 경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번까지 겨루는 거야? 9번까지 겨루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경기를 1번은 경기를 좀 몇 번 해요? 얘들아? 9번 하나요? 8번. 8번 하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은 8번의 경기를 치릅니다. 그치? 그러면 쌤이 이걸 뭐라 설명할 거냐면 1번은 경기를 해야 돼요. 경기를 하는데 이 8명만 다 해야 돼. 경우의 수를 고르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2번부터 9번까지 총 몇 명이니? 8명이지? 왜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이 8명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1번 입장에서는 1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8명 중에 경기할 사람 한 명을 골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8, 8명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만약 1번은 나머지랑 다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누구랑 경기를 할지 총 경우의 수는 8명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총 8번 경기를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1번, 그 다음에 2번 입장에서 경기를 할 건데, 얘들아, 아까 2번은 1번과 경기를 했니, 안 했니? 했죠? 이미 1번은 경기를 한 번씩 다 한 상황이야. 그럼 2번 입장에서는 1번이랑 경기를 했기 때문에 1번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과 경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2번 입장에서 뭐야? 7C인 거야. 괜찮니?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입장에서는 이미 3번은 1번과 경기도 했고 2번과 경기도 했죠. 맞아? 그러니까 3번은 나머지 6명과 경기를 하는 경우에서 6실.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5실, 4실, 3실, 2실, 1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경우에서 뭐야? 8, 7, 6, 5, 4, 3, 2, 1 다 더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를 다 더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들아 이거는 알아야 돼요.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55에서 10이랑 9만 빼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일까요? 36가지가 되겠죠. 괜찮죠? 왜 더하냐면 봐봐. 너 1번 입장에서 경기를 얘네들이랑 진행을 하지. 그치? 그리고 2번도 얘네랑 진행을 하는데 봐봐. 너 1번이 경기하는 세계관이랑 2번이 경기하는 세계관이랑 겹쳐요? 안 겹치지? 봐봐. 쌤이 이거 뺐잖아. 2번이 1번과 경기하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이미 1번에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다른 세계관이라고. 1번 입장에서 2, 3, 4, 5, 6, 7, 8 경기하는 거랑 2번 입장에서 나머지 경기하는 거랑 다르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네의 케이스를 분류한 거지. 애초에 계산기 구조가 동일하지도 않아. 만약에 모두가 다
다 경기를 하는데 한 번씩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이유야. 그러면 얘들아 곱셈이 돼요. 왜? 계산대 구조가 동일하니까. 1번도 8가지야? 그럼 2번도 8가지고 3번도 8가지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곱하는 게 맞아. 근데 계산 구조가 동일하지 않아요. 이때는 더해야죠. 그치? 그러니까 다 더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조합인 이유는 그냥 이거야. 1번 입장에서 8명 중에 한 명 고르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적어도 유형 좀 어려웠죠? 그죠? 적어도 유형 중에 조금 해줬으면 하는 거 있을까? 쌤이 저는 11번, 13번 안 풀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중에 하나 풀어드릴까요? 넘어갈까요? 13번 진행을 할까요? 자, 봅시다. 자, 168페이지에 13번 진행할 거고요. 자, 여학생 5명이 있습니다. 남학생 5명이 있대. 그치?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뽑는데 여기서 3명을 선출해. 그치?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그냥 물어볼게. 만약에 그냥 이 10명 중에 대표 3명을 뽑는다는 문제였어. 그럼 얘들아 이거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이야? 얘들아 조합인 이유는 봐봐. 예를 들어 우리 KTL 10명 있다 칩시다. 민준아 이해 갔지? 10명인데 내가 3명으로 민준이, 연아, 은채를 뽑는 거랑 은채, 민준이, 연아를 뽑는 거랑 연아, 은채, 민준이를 뽑는 거랑 경우의 수가 달라요? 그럼 뽑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얘 지금 뭐야? 3명을 뽑는 거잖아. 그치? 대표 3명을 뽑는 건데 얘 이름이 바뀌는 거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인 거지. 그래서 3명을 뽑기만 되지 이 3명을 누가 먼저 뽑고 이런 게 없어.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첫 번째 뽑는 애랑 두 번째 뽑는 애랑 세 번째 뽑는 애랑 구별을 하면 얘는 뭐야? 순서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뽑았어도 순열인 거지. 왜? 뽑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른 순서를 부여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합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뽑는 거였으면 10C3이었다고. 됐어? 그럼 만약에 민준아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이 10명 중에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데 그러면 얘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이지. 왜? 2명을 뽑는데 이 2명이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게 완전히 달라요. 민준이랑 예를 들어서 람미를 뽑았다 쳐봐. 그럼 민준이가 대표고 람미가 부대표인 경우가 있겠지. 그럼 람미가 대표고 민준이가 부대표인 경우가 있겠지. 이름 바꾸는 게 경우 수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열인 거야. 순서가 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쌤이 이거를 너희 기말고사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격이 같은 애들끼리는 순서를 나눠줘야 되고 자격이 다른 애들끼리는 순서를 부여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밖에 못했어. 근데 이제는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순열인지 조합인지. 그치? 그럼 자 이제 조건을 봅시다. 자 대표 설명 뽑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직접 구한다고 쳤을 때 경우의 수는 이래요. 케이스는 이렇게 나눠지고 남 무조건 하나씩 포함돼야 되지. 그치? 근데 남학생이 한 명 더 오거나 여학생이 한 명 더 오거나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팀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대 케이스를 구하기가 조금 쉬운 상황이 많다고 했죠. 다 그런 건 아니야. 실제로 수능에서 통계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을 썼어. 근데 실제로 반대 표현을 구하기 뒤지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 아 그럼 낚였구나 하고 그냥 원래 방법대로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적어도가 보통 더 구하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얘는 너가 해보면서 이해하면 되거든. 근데 내가 치킨 특강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너가 얘를 정석으로 구하든지 또는 뭐야?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는 경우인데 그럼 이 반대되는 케이스를 좀 봅시다. 그럼 남자랑 여자랑 적어도 한 명씩
이 아니라는 거의 반대는 뭐야? 그냥 이거 두 개의 반대 아니야? 그치? 이 두 개의 반대는 뭐야? 다 여자거나 다 남자거나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너 생각해봤을 때 얘를 구하는 게 쉽겠어요? 얘를 구하는 게 쉽겠어요? 얘를 구하는 게 쉽겠어요? 비슷하긴 할 텐데 케이스는 똑같으니까. 근데 얘가 더 구하기 쉬울 거라. 얘는 한 집단에서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집단, 여자는 반드시 여자에서만 뽑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에서만 뽑아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두 집단에서 뽑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고 아 반대가 좀 더 쉽겠구나. 근데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쉽진 않으니까 뭐 둘 중에 아무나 써도 상관은 없겠구나.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 반대 쓰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전체 얘가 몇 가지라 했어? 아까 10명 중에 그냥 3명 뽑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는 13이야. 근데 이 중에 전부 여자를 뽑는 경우에 지금 그치? 그럼 여자는 무조건 여자에서밖에 못 뽑지 집단이. 그럼 5명 중에 3명 뽑는 거. 그치? 그리고 구조가 동일하네? 왜 남자도 5명인데 3명 뽑는 거니까? 그치? 아 구조가 동일하면 케이스를 곱할 수 있구나. 괜찮니? 이거 연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 더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을까요? 이거? 없죠? 그러면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우리 아예 행렬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죠? 잠깐 쉬도록 합시다.